주은진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골라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골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종목은 무엇이냐? 800억 규모의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좋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 시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상투자자문의 김주은 자산운용부 팀장. 이대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각자 본인이 뽑은 다음 주 공략주를 소개해보는 종목 토론방 시간인데요. 금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성과가, 최고 성과가 비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요. 성과까지 비교해 보실 분들은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지난주 성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지난주 결과입니다. 김주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관련주 텍스터 같은 경우는 13.6%가 최고 성과로 나타났고요. 제가 안내드린 철강 관련 것중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9.1%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은 팀장님이 좀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를 하셨는데 소감 한 번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이 4%의 차이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차피 미래에는 또 고려제강이 또 덱스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고려제강도 충분히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제강 물론 4% 정도 좀 부족했지만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이라이트죠. 다음 주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어떤 업종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자면 금리 인상과 전기차가 주제로 뽑혔습니다. 주은 진영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골라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 테마를 다음 주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주은 팀장님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은 팀장님,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이 왜 주목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뭐 1월 중순까지는 주식시장이 뭐 3,200포인트도 찍고 이렇게 잘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약간 비실비실한 느낌이 들면서 지수가 3,200에서 3,000 밑으로까지도 뭐 2,980 이렇게까지도 왔던 상황이 근 한 달 동안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 주식시장이 여태까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70% 가까이 상승을 해왔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상승세를 꺾었느냐 하면,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금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리와 주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반의 관계에 있다, 즉 반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슨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시장의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높아질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만약에 적금이 5%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3%일 때보다는 5%의 적금이 되는 시대에 적금을 더 많이들 하시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5% 예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 금리가 높다는 것은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시장에서 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짜로 얻게 되는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이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상관관계도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일단 저는 그림 하나를 따왔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 국채 10년물짜리 미국의 국가 채권의 금리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에는 이제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채권 금리가 이제 거의 0% 가까이 수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10년물짜리의 금리가 높아지면 그게 금리 인상인지 하락인지 이렇게 점진하는 기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짜리 물로 보는데 이 10년짜리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기준 금리나 이런 부분도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일단 코로나 시대 때에서는 약 1%도 좀 안 되거나 1% 초반에 머물러 있던 이 금리가 2021년도 1월 말쯤이나 2월 달부터 들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1.6% 정도 되는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한 2주 전쯤에 마이너스 3% 하락했다가 또 플러스 3% 반등했다가 또 마이너스 3% 하락하는 이런 시장이 있었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국채 금리가 1.6% 정도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와 주가는 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요소고 현재 주식 시장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을 하면서 현재 횡보 상태에 있거나 약간 조정이 시작되었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이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이 팀장님은 이 전기차 부분을 어떤 내용을 보고 혹시 뽑으셨나요? 네, 제가 전기차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뭐 단순합니다. 전기차 다 누구나 좋은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전기차, 수소차 뭡니까? 앞으로 유망한 테마입니다. 왜 유망합니까? 일단 파리 기후협약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한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각국들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태양광도 설치하고 풍력도 설치하고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도 만들고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뭐 바이든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좋게 얘기해서 그린 뉴딜도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전기차는 지속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상향이 예정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20만 대였죠. 그러한 부분이 60만 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캐파가 40만 대가 증가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증가는 뭡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사실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 20만 대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근데 40만 대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앞다퉈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는 앞으로 참 유망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호재죠. 한국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반도차와 자동차가 사실 호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품귀 현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글로벌 각국들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테슬라조차도 공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현대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모멘텀으로 다시금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아이오닉 5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국내와 유럽에서 벌써 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기차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 뭐가 가장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이 아이오닉 5가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연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내와 유럽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추후에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주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수급의 성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겠습니다. 자,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을 하면 높았던 밸류가 다시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주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성장주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주를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모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전기차 관련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종목은 무엇이냐? 이제는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종목 시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종목이네요. 금리 인상은 우리 주은 팀장님 거죠. 주은 팀장님,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금리 인상 부분에서 한화생명입니다. 일단 한화생명은 제가 준비한 이유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입니다. 종속 회사로는 이제 하나63시티, 이제 63빌딩입니다. 63빌딩도 있고요, 뭐 하나손해보험도 있고, 하나자산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산화에 관련된 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매출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일단 5배, 6배 정도 다 신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증가 추세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보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데요. 과거에 보험사들이 뭐 연금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팔았을 때 굉장히 고금리로 측정을 해서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와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보험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수혜가 뭐냐면, 보험사들도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채권, 뭐 국채라든지 회사채 이런 식으로 한 70%의 자산 정도는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낮았을 때는 1% 정도 주는 수준이었다면 금리 인상 시에는 공짜로 뭐 3%, 2%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는 1%로 100원을 벌던 것을
3%로 300원 이렇게 벌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매출액이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생명을 일단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좀 답보를 하다가 상단 돌파를 한번 크게 치고 다시 한번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단의 한 중단 부분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단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재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가장 최근의 신고가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좋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KB나 신한지주 이런 데들을 많이 들어보셨어도 BNK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권 소유재질이 있는 그런 금융은행사들을 인수해서 만들어진 금융지주사인데요. 지방권이기 때문에 지방분들은 좀 아실 수 있어도 서울권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이제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흡수 합병하면서 설립된 지주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BNK 금융지주를 추천한 이유는 그 수많은 지주은행사들 중에서 대부분의 지주은행사들은 현재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총이 뭐 몇 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의 흐름이 뭐 아무리 많이 올라도 2%, 3%오르거나 4%, 5%오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BNK 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중소형주처럼 크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호재를 받을 때 대형주는 2%, 3% 움직인다면 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5%, 6%, 7%, 크게는 10%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차트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좀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주면서 흐름을 한번 크게 만들고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세가 이제 조금 더 나오고 있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호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금리는 한번 상승했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하는 사이클 안에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현재부터 저점에서 잘 잡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대용 팀장님께서도 종목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대용 팀장님, 전기차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기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될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대장주 사야 됩니다. 뭡니까? LG화학과, 삼성 SDI 그냥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재료가 있는 이슈가 최근에 나타난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좀 빠르게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진 L&D라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관련주고요. 어떠한 이슈가 봤냐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슈가 나타났죠. 중국 텐진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삼진 L&D한 경우는 뭐 하는 기업이다? 삼성 SDI의 원통형 2차원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 SDI가 나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3월 10일 날 800억 규모의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포인트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타나죠.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는. 하지만 이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3월 10일 날 유입됐던 강력한 수급 주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모두 다 차익 실현하지 않았구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물량을 꽉 쥐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슈가 살아있는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해서 삼진 L&D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트루인입니다. 자, 이 종목 들어보셨나요? 이 종목 어떤 기업이냐? 엑셀, 브레이크 및 엔진에 적용되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 좀 상승폭 보이다가 하락했죠. 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하락 동조가 나타난 부분인데 이 종목만 또 엄청난 급등세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바로 무슨 이슈냐?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전기차용 스위치 제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5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오닉 5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사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자, 시장의 관심은 뭐다?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기술적 포인트로 봤을 때 분명 상승 이후에 조정세가 나타나는데 뭐다? 거래량이 급감했다. 똑같은 투자 포인트죠.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물량을 쥐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하고 있다. 왜? 아이오닉 5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관심주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팀장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과 BMK 금융지주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진 L&D와 트윈이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을 안내해 드려도 사실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미 수백 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내 종목 상담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샵 9009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빠르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종토방 여기까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분 종토방의 이대용 팀장 김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